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앰플병 한 병에 야생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과학화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산삼 순액. 네, 고수의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1승 1패입니다. 재판. 1승 1패. 예. 11월 15일 재판은 틀리셨고 네. 11월 25일 재판은 맞으셨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1패를 하셨을 때는 근데 사실은 뭐 1패라기보다는 그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이상한 판결이었습니다. 예. 정말로 제가 법률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네. 이상하게 판결했다. 그 2심 가서는 엎어질 수 있을. 예, 예, 가능성이 그런- 있죠, 충분히. 아니 왜냐하면 네.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 네.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애써 다 무시한 판결이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애매할 이상해요. 땐 피고 편에 그럼요. 서라 했는데 예. 애매하지도 않은데 원고 편에 선 거예요. 네. 예. 그 아주 그러니까 그 뭘까 형사재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잘못 경험한 판사들한테서 나타나는 이 잘못된 증세가 있는데 예. 전형적인 그런 증세에 기초해서 쓰인 판결이라서 네. 좀 하여튼 납득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사실 저 11월 15일 판결 이후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 뒤에 추가 기소에다가 조국 대표의 12월 날짜가 10일 갑자기 판결 잡히고. 일정도 갑자기 잡히고 조국 혁신당이 그 윤석열 탄핵안을 내자마자 이렇게 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11월 25일은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점점 몸이 아팠는데 세상에 11월 25일에 무죄가 나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네. 사법부 판결에 우리가 뭐 정말 일희일비하는 이 현실 자체도 너무 맞아요. 슬퍼요. 네, 사실은 네. 아니 이거 정치의 사법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검사들이 준동을 하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배운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만 있으면은 기소해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런 짓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법원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번 판결하고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11월 15일. 예, 15일 날 예. 그 백현동이죠. 백현동 관련 선거법 판결을 비교를 해보시면 네. 판사가 얼마큼 사건에 대해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백현동 판결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왜 만들어진 거, 왜 생겼는지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예. 대장동 사건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백현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예. 느닷없이 만들어진 사건이잖아요.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검찰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법원이 네.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네네. 그러면 검사의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네. 피고인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자꾸 공소장까지 바꿔가면서 엮이는가 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게 피고인의 무죄 추정되는 거에 무죄 추정 원칙에 네. 합당한 예. 법원의 자세죠. 네. 그리고 그걸 들여다 보면 아니 본인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 저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 자체가 허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중간에 무슨 골프장 사진 가지고 얘기한 거는 그게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 그러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녹취나 이런 것들을 네. 전체적으로 다
듣자고 한 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재판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듣자고 한 거. 그 김동연 부분에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건다. 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러니까요. 예. 이 발언이 있었기 그 때문에 얘기를 여러 무죄가 번 난 한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 번 한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피고인이 네.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네. 할 법한 얘기를 한 거다. 네.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피고인의 관점에서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하는 법원의 태도해야 되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 유명하신 김빙삼 선생께서 야 사슴 보고 사슴이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유. 그 말씀이 너무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앞선 재판의 판사가 맡았다라고 하면 네네네. 또 여기에서 예. 아니 앞뒤에 뭐라고 했거나 뭐라고 했든 말든 이 사람 이재명은 나를 위해서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고. 그렇지.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위증했다고 하지 않냐.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유죄다.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도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야, 그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피고 당신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예. 검찰 말을 믿어야지. 검찰은 공무원이고 공직자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예, 실제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도. 실제로. 그리고 기자들도 심지어 이제 선배 기자가 예, 야 검찰의 얘기를 다 믿고 네. 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크로스 체크가 반드시 필요해. 예, 그렇게 얘기하면 네, 후배 기자가 그런다는데 예. 아니 선배가 검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디다 세상에. 대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 그게 돈 묻은 사과인 줄 모르고 네. 저 사과를 갈아가지고 주스로 마시고 이러는 형국이죠, 진짜.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역사적 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 검찰의 편파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네. 저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지난주에 그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걸 보니까 예. 거기는 59%가 지난번 15일 1심 판결 한성진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NBS 조사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5대 5로 나왔는데 아니 어쨌든 5대 5로 나오더라도 옛날에 검찰이 그 처분하면은 판사가 판결하면 그게 옳다. 네. 정치권 뭐 왈가왈부해봐야 판사 검사가 그 국회의원보다는 더 정확하고 정직하다 이랬었는데 와 세상에 모든 언론이 다 이재명이가 죄인 됐다 이렇게 떠드는 판에도 그래도 국민들이 절반 또는 절반 그 이상이 압도적 다수가 네. 이렇게 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 장족의 발전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진짜 장족의 발전이에요. 사법부 판단도 이제는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참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난 15일 판결을 통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참 참담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법 권력이 결국 시험 봐서 얻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권력이 1,600만 표가 넘은 지난 대선 거의 박빙에 거의 동점 혹은 뭐 무승부 그렇게 해서 이제 2위가 된 후보를 지금 또 차기 대권 1위고 제1당 대표인 그런 사람을 그냥 원님 판결로 그냥 아웃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현실 자체가 너무나 비루하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런 게 이제 국민들한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시험으로 뽑힌 임명된 공무원들이 국정을 완전히 틀어쥐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그냥 달려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신뢰할 만한 어떤 행동과 태도와 판단을 보여주면 그나마라도 니들이 나라를 그래도 지탱하는구나라고 믿겠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네. 징후이기 때문에 예.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법부하고 검찰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렇다면 언론이라도 좀 살아 있어서 네. 이 좀 정확한 맥락을 짚어줘야 되는데 김남국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방송에 나갔는데 보수 패널인 사람이 막 아니 이 사람이 그 김진성 네. 이 사람이 그 위증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어? 결국에는 진실을 토로하지 않았냐? 근데 이재명 당신이 무죄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비루하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 김진성의 진술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김진성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막 사방팔방에서 그 사람 기업인인데 기업인을 상대로 해서 압박에 들어갔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결국 기각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진술이 달라졌다. 네. 그랬더니 그 보수 패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모르고 떠들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심이 없고 다만 여권 네.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평론하는 사람들을 그냥 열심히 불러다가 마이크 앞에 앉히니까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다른 여죄가 있어서 지금 그 전으로 말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압도적 다수. 대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거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내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세는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훨씬 심했고 네. 지금은 그래도 적어도 이재명 대표 건에 관해서는 네. 그래도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좀 아는 것 같던데 예.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특히 또 민주당 의원이니까 네.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예.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변호사 시절에 제일 놀랬던 게 한명숙 총리 사건 맞아요. 관련해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말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니까 네. 중진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그런 게 왜 신문에 안 나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신문에 안 나오지 그러면 검찰 공작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싫어 그거를? 네. 아니 그러면서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길래 최강욱 의원이 네, 뻥을 제가- 치는 거라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뻥치겠냐고. 그때 한명숙 총리님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은 한만호 씨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있지도 않았던 한명숙 총리한테 뇌물을 줬다 이렇게 예. 진술을 한 거죠. 거짓말로 한 건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한만호 씨가 사업가인데 야 너 우리 검찰한테 협조하지 않으면은 넌 망하는 거야. 네 회사 다 뺏기고 넌 거지가 될 거야. 아니 영원히 못 나갈 걸?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수 없이 한명숙 총리님에 대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했고 심지어 검찰 나가서 훈련까지 했고 그럼요. 훈련까지 했고 훈련도 정말 훈련 어이가 잘한다고 없습니다. 훈련 잘한다고 초밥을 줬는데 그렇죠. 예. 초밥을 먹는데 이 초밥의 그 살점이 생선 살점이 한명숙 총리님의 살점으로 느껴져서 다 토했다고.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고. 아이고. 너무 거기 속상합니다. 변호인이셨어요? 네, 제가 한문호 사장의 변호인이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네. 연습을 시키는 정도가 그러니까 그 3억을 세 번씩 해서 9억을 줬다는 식으로 됐었거든요. 네, 네. 그게. 근데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9억을 다 네. 한명숙 총리가 실제로 받았다라고 지금 인정을 해서 무슨 추징을 하고 해갖고 집도 뺏기고 지금 다 없어지신 상황이에요. 총리님께서. 총리님이. 예. 근데 한만호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맨 처음에는 423으로 할까? 243으로 할까? 지들이 그러더래. 4억, 2억, 3억으로 예, 했지.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했대요. 네. 그랬더니 9억을 이제 세 번으로 나눠서 준 걸로 해야 되는데 네. 물적 증거하고 잘 안 맞으니까 네. 한만호 씨가 그냥 얘기하는 걸로 메꿔야 되는데 네. 그거를 뭐라고 교육을 시킬까? 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한 다음에 자기한테 423으로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4억 뭐 거기다가 미화 달러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외워서 해야 되니까 예. 진술 연습을 시킬 때마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 423으로 하다가 두 번째가 달러라고 했다가 네. 갑자기 243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검사랑 수사관이 짜증을 확 내면서 예. 아이씨 그 헷갈려 그냥 333으로 해. 아, 외우기 좋게.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야. 아, 정말 참. 아 이제 정말 그거는 생각할수록 제가 진짜 명이 짧아져서 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그렇게 시켰던 새끼가 아직도 지금 검찰에 남아서 그렇죠. 요직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심 누구라고 판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지. 2심 판결이 예. 이제 유죄로 뒤집혀서 네. 너무너무 기가 막혔는데 네. 그때도 보면 네. 그 원래 1심은 무죄로 나왔어요. 1심 완전히 무죄로 나왔죠. 예, 그 왜냐하면 한만호 씨가 진술을 번복해서 법정에서 제가 그 검사들한테 회유를 당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무죄가 났어요. 네. 근데 2심 가가지고 아니 이거 1심이 그것만 가지고 무죄를 한 게 아니라 아, 예, 예. 제 기억에 판결이 거의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네.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다 짚어서 검찰의 주장을 예. 다 판단을 했어요. 이거 네. 말이 안 된다, 말이 네, 안 된다 다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예. 그 돈을 언제 갖다 줬는가, 네. 뭐 이 시기를 특정한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몇 년 언제부터 아. 언제부터 뭐 몇 시쯤에 어디를 방문해서 줬다 이게 돼야지 육하원 측에 의해서 네. 공소 사실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날, 네. 그러니까 날씨가 맑았다는 거예요. 네. 맑은 날 네. 3월 뭐 15일부터 4월 초까지인가 한 15일 정도의 범위예요. 네. 그 범위에 예. 낮에, 낮에. 예. 그다음에 차를 몰고 가서. 그다음에 저 평일날 네. 가서 예. 그 차를 몰고 가서 예. 그 트렁크에 싣고 가가지고 예. 한총리님 아파트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렇게 직접 전달을 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그 날짜를 다 찾아가지고 네. 비 온 날 빼고 네. 그다음에 한총리님이 총리였기 때문에 예. 또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공식 일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낮에 네.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네. 사진도 있고 기사도 있는 날짜 다 빼고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줄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또 평일이니까 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네.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갖다 줄 수 있는 날짜가. 예, 예, 그래서 예. 1심 판결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오. 그걸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 예. 갖다 줄 날이 없더라. 예,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맞지 않다. 아니 근데 2심 판사가 정형식이라고 예. 포엄정이라고 전 부릅니다. 이 지금 포엄정. 헌법재판관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관 되고 그 이전에 파산법원장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회생법원장 그리고 예. 저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고 지금 또 저기 아, 하고 지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윤석열이 임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에요. 아 그래요. 정영식이가. 예. 근데 정영식 씨는 왜 뭐 때문에 거기서 1심에서 무죄로 났는데 2심에서 유죄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 다른 거는 뭐 다 1심 판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를 네.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예. 2심 판결만 한 60 몇 장밖에 안 되거든. 예, 예. 근데 뭐 1심 결과를 뒤집을 뭐 새로운 뭐 아, 단서나 증거?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없이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 기가 막혔던 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날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날짜가 없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는 네. 토요일도 예. 오전 근무는 했기 때문에 어. 토요일 날 낮에 예. 갖다 줄 수 있는데 그거를 피고인이 착각하고 예.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 아니 내지는 피고인은 평일에 네. 토요일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평일이라고 얘기했을 거다. 했을 피고인이 거다. 한만호 씨는 피고인이 아니라 한만호 네, 씨는 한만호 씨는. 예, 그렇게 했을 거다. 했을 거다. 했을 그러니까 거다. 나는 이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뇌피셜이잖아. 그럼 한자 안 나니까요, 진짜. 토요일이 어떻게 평일입니까? 누가 토요일을 평일로 합니까? 예? 예전에 토요일 안 쉴 때도 반공일이라고 했거나 사람들이 그렇죠. 토요일은 주말이라고 했거나 그렇지. 네. 아니 누가 토요일 평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그렇게 쓰고 네. 그걸 통해서 한 분의 명예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판사들이. 비방도까지 남겼는데, 그래놓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해가지고 끝내 완전히 한만호 씨의 그 네. 남은 인생을 처참하게 만든 그 검사는 또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 또 예. 국회에서 또 그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예, 예. 이름이 뭐였더라? 엄희준. 엄희준. 임관혁 네. 몇 명 있죠. 임관혁. 관련되셨던, 예. 임관혁. 저기 세월호 뭐 예, 뭐 윤석열이 어떻게든 수사팀장 뭐 시켰던 챙겨주려고 했던. 안산지법원장 했던 지검장 했던 네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이런 인간들이 심판도 안 받고 이 정부에서 회생해서 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좀 비극적이고 슬픕니다. 또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또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제조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는 아주 정적을 죽이는 그런 아주 요긴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좀 짧게 그 저기 조국 대표님 재판 대법원 그 뭐가 이번에 올라오는 건지 아니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파편화돼 있어서 다 까먹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 감찰 무마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유재수라는 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가지고 네. 감찰 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민정수석실에서 예. 감찰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그 사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그거를 감찰을 못하게 했다. 더 이상.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되게 아니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청와대에 있었던 김우진, 예. 국토교통부 차관했던 김우진, 그 저기 김오진, 예. 김오진, 그 저 대통령 관저, 그 이제 관저에 그 사실 모든 세팅을 다 그 사람이 한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토부 차관 그만둬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감사원장도 가야겠네. 최고랑 차야겠어. 그리고 그 부분은 결정 권한 자체가 민정수석에게 있는 거라서 네. 무슨 직권 남용이다 마다 할 게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거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다. 네. 아니 그 행정부의 수장이 그게 맞다는데 네. 법원이 아니다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지금? 네. 그렇게 판결이 써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거 예. 그거를 뇌물이라고 엮었죠. 뇌물이라고 학교에서 기소했죠. 뭐 요건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네, 받았는데 교수님이 준 건데 그 교수님이 조국을 보고 뇌물을 준 것이다. 딸을 통해 딸 장학금을 통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조국 수석이 예.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던 그 기간만 딱 잘라내 가지고 네. 그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조국이 그냥 서울대 교수였을 뿐이고 야권 인사였던 그 시기에도 그럼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네. 그 장학금은 빼고 수석이 된 이후에 네.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 그거만 딱 떼내서 그러니까 그 앞뒤까지 다 뇌물이라고 하자니 네. 너무 민망하잖아요. 네, 말이 안 그러니까 되니까. 그거만 딱 빼내 가지고 뇌물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조차도 법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예. 이거는 그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러면 지금 딸이 받았는데 네, 성인인 지금- 딸이 받았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애들이 장학금 받는 거는 그러면 다 그러면 어떻게 조민 위반인 씨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학금을 안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버지가 공직자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것도 식의 진짜 원님 재판이네. 1, 2심이 원님 근데 재판이었어요. 걱정이 2심에서 그렇게 재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네. 그런 식의 논리로 재판을 한 판사가 네. 지금 대법관 중에 포함돼 있고 엄상필. 심지어 주심이야. 주심이야. 심지어.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너무나 지금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그렇게 다 인정을 해놔서 네. 그런 점들은 좀 대법원이 다시 보고 이거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봐라라고 파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혐의가 아니라 여러 혐의이기 때문에 개중 하나라도 다시 봐라 하면은 파기환송이 그러니까 소위 되는 것이고. 입시비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무슨 인턴 활동 네. 관련한 예. 뭐 그런 것들은 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예. 다 판결이 확정돼 버렸으니까 네. 대법원이 그걸 엎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건 안 엎을 거고 나중에라도 재심 불가능할까요? 아니 뭐 재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네. 다른 증거가 나오면 재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저 감찰 관련한 뭐 직권남용의 혐의라거나 네. 그다음에 뭐 딸이 장학금 받은 게 청탁금지 위반이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그는 이제 3심이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엎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고요. 이게 합리적으로 파기환송돼야 마땅하고 파기환송되면 좀 다소 시간을 벌 수 있고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좀 당분간은 계속 또 유지할 수 그렇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조국 대표의 어떤 정치적 운명을 떠나서 기세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예, 매 국면이 기세 싸움이고 조국 그 대표의 그 판결 1, 2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된다면은 이 자체로도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12월 10일에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유 근데 참 25일 날 맥이 딱 풀린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났을 때 아예 뭐야 그러면은 우리 저 1심 판결을 했던 한성진 판사가 튀는 판결을 했다는 얘기인 건지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것이고 무려 5개의 건이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한 건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아 정말 사법부 정말 정치 영역은 유권자의 판단의 몫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법부의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의 장난질이 좀 심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좀 자기들 보기에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 판결이 나올 것 같으면 네. 막 판사를 공격을 하잖아요. 미리. 예, 뭐 저기 저 국제법연구원, 네, 인권법연구원이 그리고서 뭐 이제 또 결과적으로 또 자기들 보기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또 신상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번에도 고향이 또,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길로만 가는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막 그 판사를 예. 평소에도 뭐 법리만 따지고 뭐 네, 예. 다른 상황을 보지 않는다 이러고 자기들한테 이제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은 막 뭐 괴상한 판결을 냈다는 식으로 튀는 판결을 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에라 이 새끼들아 아이고 기고 자빠졌어 진짜. 아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어쨌든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자니 또 1심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또 판결이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예, 진짜. 아직 광고 좀 잠깐 하고 예.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램플병 한 병에 야생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과학화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산삼 순액. 네, 여러분들께 산삼을 소개하겠습니다. 참 많은 산삼 액기스가 있습니다만은 딱 산삼이라고 써 있네. 예, 산삼 순액. 여러분, 산삼 순액입니다. 1+1 이벤트로 여러분 모시고 있어요. 산삼 순액입니다. 액. 예. 자, 40대 이후의 만성 질환과 면역 질환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네, 한번 자문 자답해 보시죠. 대단히 핫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출시 15년을 맞이한 제품인데 진세노사이드 지표 성분들 글로벌 임상 시험 결과에 주목해서 그 성분과 함량을 규격화했는데 500만 병이 판매된 귀한 제품입니다. 한 병당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아낸 산삼 순액. 네, 그러니까 산삼 한 뿌리가 한 병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픽스 론칭 기념 1+1 파격 특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예, 댓글 상단 구매 링크에서 내용 잘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핫한 제품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예. 먹어요? 산삼 이렇게 저 품질 보증서까지 담겨 있습니다. 흡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다른 맛인데 네, 그러니까요. 좀 더 진한 맛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삼 순액입니다. 예. 명태균 발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오세훈은 어떻게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생존이? 법률가인 김소연 변호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직접 명태균 씨 얘기를 들은 네. 김소연 변호사의 만나자마자 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오세훈이는 신뢰하겠습니다. 양아치라고, 제일 그러게 양아치라고, 말이에요. 넘버원 양아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은데 그 네. 얘기부터 했을까 싶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명태균 씨가 협상용으로 네. 용산에다가 오세훈 죽이는 거 한번 봐봐. 오세훈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다음에 그 용산의 일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시그널 용도로도 오세훈은 아주 좋아요. 예. 아, 예. 그럴 그리고 수 있겠네요, 진짜. 오세훈이가 지금 그 코너에 몰렸는데 검찰로서도 용사는 못 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세훈 정도는 이제 좀 꼬리를 잘라줘야 그래도 거물급이 날아가니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이 아주 정말 재물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재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그리고 높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예, 너무 좀 살이 안 맞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한 번 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싸우고 끝냈다 뭐 이런 식의 네. 그걸 처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설명한다고까지 한 얘기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지금 아이고 보면. 세상에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그리고 뭐 고발장 써놓고 예. 있다 하는데 끝까지 고발 안 하고 왜 고발 안 하냐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데 뭐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보다는 프린트가 고장나서 출력을 못 해가지고 고발 못한다. 이게 차라리 합리적이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는 안철수 씨가 대세였다고 하더만요. 그 당에서는. 예, 김문수도 그렇고 이제 김문수란다. 네. 저 김무성, 김무성. 예,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다 안철수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서울시장 해야 된다고. 사실 오세훈이가 그때 나올 상황은 아니었던 게 예. 그 전년도 선거에서 고민정 후보한테 광진구에서 그렇죠. 졌잖아요. 예, 예. 고민정한테도 졌는데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으로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총선 때 가는 데마다 그 전에 종로에서 또 정세균 후보한테 지고 하면서 그때 까불었지. 네. 왜냐면 자기가 그래도 거물급이라고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한 거야. 그렇죠. 자기 지역군 놔두고. 네. 그래서 아니면 뭐 그러다가 하여튼 정광훈 따라다니는 신세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떨어지고 나서 끝났다라고 한 사람이 나경원이라고 또 있는데 네, 그 네. 두 사람은 맨날 정치 생명 끝났다고 그러고 맨날 또 다시 나오고 하던데 예. 여하튼 오세훈 씨가 그 당에서 보기에는 극적인 역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강혜경 씨의 증언이나 그 전에 뉴스토마토의 또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이 사람이 여론조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성향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그걸로 경선 결과를 조작하는 데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원의 그 성향을 분류해 가지고 예. 요거를 이제 이준석한테 넘겼고 이준석이가 여의도 리서치에 넘겨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지난 대선 경선 때 활용했다 이런 썰이 그건 있었죠. 이제 지상욱 씨도 등장하고 네.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창원에 그냥 이름 없는 사람에서 갑자기 중앙의 실력자들하고 그렇게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교분을 쌓은 거는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 신통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염된 조사를 하고 내지는 그 성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걸로 결과를 꿰맞추고 예. 뭐 이런 거에 관여한 거 아니겠냐. 그 또 잘 봐야 될 게 홍준표, 김무성은 오세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예. 그렇죠. 반면에 이준석은 오세훈 좋아했어요. 오세훈 편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또 김종인조차도 예. 아무래도 안철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어? 굉장히 안 좋고. 예. 그래서 꼭 오세훈 씨를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김종인, 이준석, 예. 명태균 그리고 오세훈 이게 연결된단 그렇죠. 말이죠. 딱 떨어지죠. 근데 지금 어쨌든 김종인, 이준석은 이 논란에서 빠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예, 있고. 예, 그러나 이제 그림이 일단 그렇게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족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김종인 선생이 처음에 뭐 모르네 어쩌네 했다가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지금 잠수를 타시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오세훈은 김종인을 좀 본받아야 돼. 김종인 찍소리도 안 하잖아 지금. 어? 그게 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어? 오세훈 이렇게 날아가면은 와 참. 근데 참 좀 슬프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의 집권당이라는 데가 고작. 무슨 선거 때마다 예. 이런 조작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네. 예전에 디도스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터널 디도스라고 우리가 명명한 예. 그 창원 김해가 터널 네. 그런 문제도 이슈도 있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경선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그걸 또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경선 뭐 그런 거를 뭐 재검토하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어저께인가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한동훈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 그것보다도
하도 그냥 이 자기 그 가족 댓글단 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명태균과 관계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금 자기 이슈를 갖고 와가지고 이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위험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예. 그 나를 괴롭히는 놈들 너희들 한번 엿먹어봐라. 그래서 지금 뭐 실사단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들 좀 불리한 상황을 그러니까 극복하기 그 위해서. 자기한테 오는 화살 방향 돌리려고 지금 하는 거는 뭐 뻔한 일인데. 기차간에 똑같아. 아이고 장혜찬 씨가 얘기했잖아. 나는 네. 명태균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네. 왜 명태균 핑계를 대냐. 그렇지. 이런 게 서로가 서로를 하여튼 그 화살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은 아무리 봐도 정치자금법 때문에 예. 이건 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게 그렇죠. 그건 뭐 거의 자백을 했어요. 그 스폰서인 사람이 아니 오세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세훈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을 왜 댑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왜 돼요 도대체? 뭐 자기 혼자 보려고?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씨가 결정적으로 또 강혜경 씨한테 네. 그 이 사람 지인 김모 씨 오세훈의 지인 김모 씨가 9월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명태균만 네. 죽이고 이 강 실장만 입 닫으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뭐 자백이나 마찬가지고. 그럼요. 이건- 명태균 씨한테 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덮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아니 이 국면에 또 저 어디 한강 버스 행사 가가지고 저기 오세훈이가 울었다대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아니 거기서 왜 우십니까? 참 골고루 웃겨요 이 인간은 골고루 웃겨요. 이거 보니까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어쩐지 오세훈이가 다 부활을 하나 했어요. 그럴 일이 없었는데 또 본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꽃놀이표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또 그래도 저 윤석열은 분명히 무너질 게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조용히 예. 그냥 물 밑에서 조용히 있으면은 다 나한테 기회가 그렇죠. 올 것이다. 예. 그래서 누워서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었는데 감이 아니라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유 세훈이 형 어떻게 이거 명박사 상황을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의원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윤석열이 예. 명태균한테 네. 삭삭 피는 거. 예. 이런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시작한 이후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둘이 JTBC에 전화하지 말라고 화냈다가 네. 다음 날 전화 와서 1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거. 빌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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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림이 잘 그려지잖아요. 윤석열이가 누구한테 빌었다는 거, 사과했다는 거. 아니 그걸 유일하게 알만한 분이 최강욱 의원님이신데 제가 검찰총장이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그런 저자세를 보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이죠. 아주 거짓말을. 어쨌든 그 마누라가 시켜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개되는 순간 이 국민들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상상 충분히 나오면 상상이 좋겠네. 가능한 일이지만 국민들은 뭐냐 너 뭐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 완전히 김건희에게 노예였구나. 그런 아주 비굴한 짓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게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으니까 1시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타일로 보아 자기 얘기를 분명히 섞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네. 그러면 이제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원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갖 잡소리들을 많이 했을 텐데 네. 폭발력이 있겠네요. 공개가 되면. 네. 그게 공개되면은 뭐 무슨 지금 여당에서 뭐 특검을 반대하든 뭐 탄핵을 반대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파괴력이 워낙 커서. 예. 아니 사실 창원지검장이니 뭐 경찰서장까지 단의 발밑에서 충성 서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예. 김영선한테 했다고 예. 했지만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경찰서장은 모르겠지만 지검장까지 뭐 지금 지검장 정유민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예. 앞에라고 하죠. 예. 야, 대통령이 뭐 1시간 동안 빌었다면은 그 정도 권세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검장이 와가지고 고개 조아리는 거. 야, 우리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이런 이런 일을 나라를 삽니까? 명태균 정말 대단한 아니 그리고 사람입니다. 여사 라인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는 네, 우병우 라인, 뭐 윤석열 라인 이런 건 있었지만 네. 여사 라인이다. 최순실 라인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조용히 비밀리에 박근혜하고 교분이 있었지. 예. 이게 뭐 드러내놓고 뭐 그 국정농단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진짜 역사 속에서 이게 김건희 옛날에 뭐 장녹수 라인 이런 거 있었나? 장희빈 라인. 아 그런 게 없었죠. 아유, 지금 저 얘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 예. 행정관이 있는데 여사 쪽 행정관인데 예. 20살이라는. 20살인데 20살이 행정관이라고요? 행정관 높은 건데 그러니까 말이 되나 그게? 말이 안 되죠. 진짜 20살인데. 20살인데. 예. 예. 사실 그런 썰이 있습니다. 기자분들 한번 취재해 보세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텐데. 예전에 윤전추 씨가 3급 행정관이었잖아요. 트레이너. 그 운동 트레이너. 예. 그때도 직급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트레이너로는 뭐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 실력 있는 사람이었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행정관 치고는 너무 근본 없이 너무 갑자기 급수가 높아진 상황에서 청와대 들어왔으니까 그랬는데 야 이거 정말 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원님. 예, 진짜 이 정도면은 정말 끝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정말 나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와중에 네. 그 최고위원 김민전이라는 사람 그 토론 프로에 나가가지고 모든 지표에서 다 참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한다고 헛소리했다 그러잖아요. 그 밤에 했던 토론에 예. 왜 안 자고? 낮에 주무시잖아. 그분이. 낮에 주무시지 참. 낮에 국회가 열려 주무시는 분인데 밤에는 밤에는 또 야행성이시구나. 예. 예. 아니 정말 이런 국면까지 왔고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다면 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조기에 손절을 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또 지금 저 거부권 행사가 됐어요. 김건희 특검법. 예. 뭐 민주당에서는 당장 저희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이틀 뒤인 28일에 하려다가 좀 더 연기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설득해 보겠다. 왜 어떤 설득 포인트가 있어서 설득하겠다는 건지 지금 제가 나름대로 여건을 취재해 보니까 예.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워낙 또 저기 윤석열이가 드세게 나오고 있고 한동훈이가 코너에 몰려 있고 예. 그리고 사법부가 우리 편인 것 같으니 적당한 시기에 뭐 이런 이 김건희로 촉발된 리스크는 수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판을 읽는 능력이 없습니까? 뭔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찔리는 게 많은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정진석이가 한 40명 의원들을 접촉해가지고 예. 표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자체로도 위법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입법 로비를 하는 겁니까? 뭐 여기야 그런 무슨 경우와 절차를 따지는 데는 아니지만은 근데 정말 여기 굴복한다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솔직히 말하면 알 겁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자기들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네. 마지막에 이제 합류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왜 결심을 못 하느냐? 네. 결국 그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근성이라는 게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을 끝까지 나는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그 이득을 확실하게 나한테 안겨줄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근성이 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좀 일일이 만나서 다음에 공천을 주겠다 이래야 되나요? 당이 달라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게 내부적으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소위 대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지 않냐. 우리가 한동훈이 믿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 자신도 뭐 무슨 저기 이번에 찬성표 던져라 이럴 위인도 못 되고요. 예. 아니 근데 한동훈은 지금 찬성표 던져라 단 10명이라도 비밀 결사를 해서라도 해야 살 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본인이 지금 그 게시판 건으로 목줄이 지금 쥐어져 있으니. 아니 그 지금 그대로 뭐 계속 신경전이나 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면 모든 이슈가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게시판 이슈도 다 사라질 것이고. 근데 윤과 한의 기본적인 성격을 볼 때 그렇게 가면은
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네. 한동훈은 확실히 죽여놓고 나도 죽는다라는 걸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죽일까요? 한동훈이 죽인다. 되게 두려울 겁니다. 아니 뭐 당원 게시판권을 그대로 다 네. 저기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예. 오. 과거에 또 뭐 둘이 공범 관계에서 저지른 일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언론에 흘려줘도 지금 한동훈이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서는 우호적인 관계가 이제 다 무너진 것 같던데.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아니 종합일간지에서는 없어요 전혀. 예. 어느 누구도 한동훈을 좀 그러는 것 같죠 요새는. 두둔하지 예. 않고 예.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한동훈은 지금 이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채널 A 믿고 장난치는 걸로는 지금 해결될 국면이 아니에요 분명히. 채널 A 그 기자 최 기자 기자 하나 믿는 건지 회사를 다 믿는 건지 모르겠으나 마주치면 서로 하여튼. 눈인사를 나누는 최 기자만 믿을 수는 없지. 최 기자가 무슨 편집국장도 아니고 보도국장도 아니고 말이죠. 예? 자 지금 한동훈이 비상한 판단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참 한동훈에게 이런 꿀팁을 제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참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인데 당신이 그렇게 결단을 해야 당신이 살고 우리가 살아요. 제발 좀 특검법 좀 통과시켜줘요 좀. 저희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지만 네. 본인도 지금 마칠 시간이 왔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둘 다 예. 국민을 위해서 마칠 시간이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저 발붙이고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공익을 위한 도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 나라를 좀 그만 좀 망가뜨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그 적집에서 예. 그리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또 예. 정치 경험도 없는 양반이 지금 지금 국민의힘 내 친유들하고 진지정벌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신은 죽는 운명이야. 이준석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충고를 하던데 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이준석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이 판에서 장사한 사람이 그 어제 오늘 장사하지 않은 오래된 장사 오랫동안 한 사람이 많다. 네. 이게 너는 이 판에서 지금 초보라는 걸 인정해라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공익적인 마인드나 그다음에 국민을 대하는 진정성이나 네. 그리고 진실로 그 시민과 국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런 태도를 보이지 않죠. 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정치 경험 유무를 떠나서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생각을 않는 거죠. 나는 여전히 그 나를 가장할 수 있는 나를 꾸며주는 장비들을 장착하고 그럴싸한 얘기로 언론을 마사지하면서 빠져나가면 나는 뭐 언제든지 국민 위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착각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로 끝날 시간이 머지 않았다. 아유 너무 살벌해요. 저 국민의힘 앞에서 예. 한동훈 아우, 반대하는. 진짜 너무 살벌해요. 털모사라고 하는데 털모사 살모사는 들어봤어도 이 살모사가 자기 어미를 문다고 그래서 살모사 아니겠습니까? 예, 털모사. 재밌는 분들입니다. 조심하세요. 예. 하여튼 어떻게 돌파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특검이 또 부결된다면 뭐 민주당은 다시 또 법안을 내겠다고 하지만은 네. 이대로 계속 그 공회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뭐 대안 마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눈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예. 국민들이 얼마나 주권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예. 이자들은 이제 권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법률가들은 권력이 곧 법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권력은 너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있는 것이다라는 걸 꼭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거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만이 아니죠. 사법부한테도 주권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그럼요. 보여주셔야 예,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사태를 절대 포기함 없이 방치함 없이 방관함 없이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이분들 나쁜 짓 해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심심하지 않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것만 아니, 따라가셔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안 내놓은 거 보니까 제가 지난 일요일에 예. 아, 저 다 봤어요. 읽었거든요. 네. 와 정말 이렇게 많았는데 네. 그 짜잘한 것들은 다 없애고 네.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쫙 짚어놨더라고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네. 그 누가 썼습니까? 네. 그거 저기 그 우리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네. 법률가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걸 그냥 쓴 게 아니라 박근혜 탄핵 결정문이 있잖아요. 네네네. 헌재에서 어. 선고한 결정문. 예. 그걸 놓고 예. 그 요건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인용됐던 것들 네, 좀 그대로 예, 어. 그대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께 법리에다가. 제가 권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윤석열 탄핵안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와 글자로 된 소화제예요. 네. 그러면서 그렇지 헌법이 이랬지 네. 법률이 이랬지 그랬는데 이것만 다 인용되면은 이건 뭐 탄핵은 당연하고요. 이게 수사도 뭐 착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처벌받으면 이 사람 윤석열이 한 30년은 살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박근혜 뭐 곱하기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예, 네. 예. 자기가 잘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고수의 전략 오늘은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 또 함께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돌아봤고요. 언젠간 전 반드시 그 재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이었습니다.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램플병 한 병에 야생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과학화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산삼 순액.